마이크를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체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를 데이터 사이언스와 프로스포츠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프로스포츠에 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팬입니다. 팬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의 그 발전이 있고 그 기술을 이제 체육 분야에 스포츠 분야에 녹여내리는 거의 그 통역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말로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 동영상 저희 홍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짧게 소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스포츠 승부 조작을 식별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어떤 논리로 이걸 식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과 관련된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큰 것이 판돈이죠. 월드컵 경기에 약 7조 원의 판돈이고 우리나라 K리그 한 경기당 한 5억의 판돈이 이제 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승부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건데 실제 한번 승부 조작 사례를 보면 이게 2011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4월 6일 K리그에서 그 브로커가 있고요. 브로커가 1억 2천만 원을 주고 대전 시티즌 박모 선수가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선수 7명이 가담을 해서 뭐 이런 형태로 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배팅과 관련된 그날의 그 배팅 결과인데요.
갑자기 경기 시작하기 한 30분 전부터 세 골로 승부가 갈려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웨이 팀이 우세할 거다. 그 실제 결과는 포항이 0대3으로 이기는 결과.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승부 조작과 관련한 실제 기사와 연관을 저희들이 한번 시켜봤고요.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의심 사례로 지금 추정을 하는 경기인데 실제 뭐 그 밝혀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의심 사례로 추정만 할 뿐, 경기 중에 배팅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골이 터지고 급격하게 들어오고 두 골이 터지고, 이게 2019년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승부 그 베팅된 그 해외 사이트들, 그 해외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을 2010년도부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했더니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되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뭐 사람이나 그 기계나 공부하기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승부 조작 의심 징후를 판단하는 이런 모델링을 그 동국대학교 데이터 마이닝 연구소하고 산업공학 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실에서 하는 다른 중점 연구 중에 하나가 스포츠 관심도를 산출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종목별 관심도입니다. 보면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크고요. 축구가 다음이고 골프, 배구의 순으로 지난주 6월 3주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코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2006년도에 한 해 평균 스포츠라고 하는 관심도를 기준값으로 삼았습니다. 기준값으로 삼아서 야구가 431.5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 2016년에 스포츠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그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한 양의 약 43배 정도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검색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도 변화를 보면 야구가 지금 그 4월부터 쭉 1위를 하다가 6월 첫 주차부터 축구가 야구를 그 뚫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난주에 축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버즈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그 대중들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프로야구 KBO 구단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라이온스, 이글스, 자이언트 이 순으로 지금 관심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리그 구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 서울, 전북 이 순서입니다. 그 K리그를 보면 약 9.6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포인트가 9.6이라고 하면 아까 2016년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10이니까 그것보다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야구 구단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잠시만, 이게 다시 넘어갔는데 아니요 지금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제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예. 그러고요. 선생님,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파 스포츠 인물 등
류현진, 손흥민, 김하성 순서로 이렇게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이제 두 가지 그 사업이라기보다 연구 영역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 프로스포츠의 미래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될까? 이 관점에서 한 두 가지 이 측면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잡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1965년에 이정문 화백이 소년 동화에 그 이제 사파를 했는데요. 이게 65년도에 서기 2000년도는 어떻게 바뀔까? 여기서 다 이루어졌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거. 요것만 빼고 거의 뭐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해안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한 가지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스포츠가 최대의 경쟁 상대가 아마 e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프로스포츠의 그 시장을 위협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고요. 2010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LCK 스프링 결승전에 동시 시청자 수가 약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2020년 작년에 한 롤드컵이 동시 시청자 수가 4,600만 세계적으로 이 굉장히 그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e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아마 화려한 볼거리다. 젊은 감각을 자극한다. 지금 우리나라 혹은 미국 프로 스포츠도 그 대중들이 점점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e스포츠는 게임 캐릭터와 자아를 동일체로 형성한다. 이것은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진입에 e스포츠가 엄청나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한 경쟁 관계를 형성한다. 뭐 국가적인 대항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생성과 소비가 e스포츠는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e스포츠와 경쟁을 하는 프로스포츠라면 앞으로 어떠하여야 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데이터하고 4차 산업 기술, 그 데이터하고 AI로 프로스포츠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경기력 향상의 분야, 선수 관리 분야, 구단 마케팅, 구단 비즈니스를 총망라해서 좀 프로스포츠가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우리 뭐 다 아시는, 저보다 뭐 더 전문가실 텐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저 입장에서 요약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동력원을 석탄으로 해서 핵심 기술이 증기기관이고, 2차 산업혁명은 석유를 동력원으로 해서 핵심 기술은 대량 생산의 기술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동력원으로 해서 인터넷 기술, 통신 기술 요렇게가 이제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력원이 뭐냐? 바로 데이터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엮을 수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그냥 통계의 일부일 뿐이에요. 통계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거 서로 보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보면 이제 우리 터미네이터 1이 84년도에 나왔는데요. 2029년에 심판의 날을 막기 위해서 84년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8년 후에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84년으로 아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기계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복잡한 함수로 아웃풋을 내는 게 이제 기본 통계였죠. 이것을 기계는 이런 걸 어려워하죠. 쿠키하고 강아지하고 구분이,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는데 이걸 구분이 어려웠어요. 이걸 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2015년,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통계 분석이라 그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함수 관계를 만들어서 뭐 회귀 분석이든 뭐 별량 분석이든 이렇게 함수 관계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딥러닝이 핵심 그 키워드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똑같고 중간에 이 은닉청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 그러고요. 그 딥러닝이 우리가 알파고 같은 것은 이런 그러니까 은닉층이 12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입력 이 변수들은 상당히 많다. 그럼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W 이 가중치를 최적의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중치를 만드는 것이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2012년도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지 넷인데 이때가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개냐 고양이냐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차가 한 5% 정도 되는데 2015년부터 아까 그 모델이 그 분류하는 것이 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2015년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지난번에 그 스포츠 산업기술 R&D 과제 신청할 때 저희들이 한번 인공지능을 입혀본 건데요.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모델로 움직임을 각각의 선수들이 볼을 받느냐 패스하느냐를 저희들이 그 인공지능으로 식별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는 이제 그 기록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이런 알고리즘은 지금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을 입혀서 이게 골이냐 노골이냐를 이제 식별하는 이런 기술들이고요.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 프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도 이제 비디오 촬영만 하면 경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저는 불과 한 3, 4년 정도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각각의 훈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기 데이터를 하나의 토털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인데요. 데이터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동력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아무리 많아봐야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엮는 기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분석 기술이고 인공지능 기술이고 통계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저희들이 엮여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다. 이 말이 저희들이 데이터와 이제 분석 기술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러면 이렇게 엮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베팅 시장의 성장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앞으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이 스포츠 베팅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합법 시장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토토 시장이 한 5조 정도 연간 되는데 불법 시장이 20조 보다 뭐 80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과가 됐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스포츠 배팅 게임이 합법화되면서 프로 스포츠를 매개로 할 수 있고 아마 스포츠를 매개로 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프로 스포츠 협회가 6개 그 리그를 관장한다라고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게 유지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게 열리면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이게 폭발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수 인성 교육, 윤리 교육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뭐 이런 경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경고 시스템을 만들면 배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최준수 그 사무총장님과 좀 아까 사업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데이터 산업이 세계적으로 베팅 시장이 약 160조 연간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분석 시장이 한 2조 정도가 된답니다. 요것을 우리는 이제 그 베팅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으로 탐지하는 기술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자동화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연결을 해서 만드는 이런 형태도 앞으로 이제 큰 비즈니스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분석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상당 분야가 그 이제 통계학과 출신들, 스포츠 이외 출신들이 많은데 스포츠 영역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 고용노동 미국 고용노동국 통계입니다. 스포츠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실업률이 2018년에 2.8% 완전 고용의 형태가 되고요. 연봉도 평균에 비해서 한 30%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빅데이터 관련한 스포츠 애널리틱스 전공 국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체대도 스포츠 AI 빅데이터 전공을 내년에 양성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하고 포항공대 문체부의 지원으로 융합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기반의 스포츠 애널리스트들을 좀 양성을 해서 프로 스포츠 구단 혹은 그 협회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스포츠 데이터는 프로 스포츠 판을 바꿀 거다. 정신력 기반한 성과를 스포츠 과학 기반의 성과, 감에 의한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간 투입적 훈련 프로그램, 효율적 훈련 프로그램, 마케팅, 비즈니스 모두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